붉은 단풍 아래서 가을이 깊어가는 시골 마을, 김은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이 작은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매일의 일상은 예측 가능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던 중 은희의 손끝이 낡은 서랍의 비밀스러운 틈새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노랗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편지를 읽는 은희의 손은 떨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은희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석진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7세의 석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본 그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석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신이 써준 것 아니야? 아니면 누가? 은희의 질문에 석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은 은희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며 쌓아온 신뢰가 한 통의 편지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이 편지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고 마당의 단풍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은희에게는 그 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해외에서 15년간 근무하던 아들 강민수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40세가 된 민수는 이제 중년의 품격을 갖춘 남자였지만 어머니 은희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아들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민수의 귀국 소식을 듣고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가 참 의젓하게 컸네. 그런데 정말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 이웃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는 그나마 조금 닮았는데 아버지는 정말. 은희는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나? 아니면 지금에서야 들리는 건가? 민수는 집 곳곳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다락방에서 찾은 낡은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버지 안 닮았네요? 민수의 농담 섞인 말에 은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어릴 땐 아버지 똑 닮았었는데. 하지만 은희 자신도 그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체를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오래된 먹물은 번져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기쁨보다 불안감이 더 커져갔습니다. 은희는 아들을 볼 때마다 편지의 내용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해외 근무 중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터라 귀국 후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한국병원의 체계적인 검사에 만족하며 각종 검사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간 민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혈액형 검사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AB형이시군요.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에 적힌 부모님 혈액형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부모님은 O형과 O형인데요.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지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석진은 잠시 주저하더니 나는 O형, 어머니는 O형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AB형이래요. 의사가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민수의 말에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병원에서 잘못 검사한 거 아니야?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AB형 확실했습니다. 부모님, 제게 숨기시는 게 있나요? 민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석진과 은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혈액형 하나로 이렇게 큰 의문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자신의 출생 비밀을 파헤쳐 보겠다고. 4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해 은희의 오랜 친구였던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은희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훌쩍 커서. 순자 할머니는 민수를 반가워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특히 결혼하시고 나서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참 고생이 많았단다. 결혼 전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워낙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거든. 그 후에 내 아버지와 결혼했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이를 가졌어. 그런데 그 아이를 잃었단다. 유산을 한 거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민수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후에 시어머니께서 워낙 손자를 재촉하시고 내 어머니도 마음이 아파서.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결국 아이를 입양을 했단다. 내가 바로 그 아이야, 민수야.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 40년간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는 누구인가요? 그건 나도 모른단다. 내 어머니도 입양기관을 통해서 너를 데려왔거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내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어.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입양하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40년간 부모님이 이 비밀을 숨겨왔다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것 알고 있어요. 은희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간직해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석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또 다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유산하신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죽은 건가요? 은희와 석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또한 그들이 숨겨온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석진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석진의 고백에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미안해, 여보. 나도 오랫동안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했어. 하지만 최근에 그때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만났거든. 그분이 그러는데 그 시절에 실수로 아이들이 바뀐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제 친형제가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은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그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그 아이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이제 와서라도. 그날부터 가족들은 40년 전의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을 뒤지고 그때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희의 친아들이 바로 민수의 오랜 친구인 박준호였던 것입니다. 민수와 준호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40세의 준호는 민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그는 가난과 고생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온 준호에게 이 소식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라는 거야? 준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희는 준호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이 어린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여러 집에 맡겨져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다른 아이를 키우고 계셨군요. 준호의 말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친부모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에게 친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왜 버려졌어요? 왜 나 대신 민수를 선택한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으셨으면서. 민수는 친구이자 이제는 형제가 된 준호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사랑이 원래는 준호의 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준호는 민수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인 상처와 원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은희와 형제라고 하는 민수를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찾아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준호야,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도 나도 일부러 내게 상처를 준 게 아니야. 이해한다고? 넌 40년 동안 부모 사랑 받으며 살았잖아. 넌 내 아픔을 알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본 은희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석진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나섰습니다. 모든 건 내 잘못이야. 아버지. 사실 나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이미 민수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덮어둔 거야. 석진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장 침묵했던 그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어. 준호를 찾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은희는 남편의 고백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진 또한 혼자 큰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왜 혼자 그런 걸 감당했어? 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민수도 잘 자라고 있었고. 준호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준호는 석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나름대로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늦었지만 말이야. 가족이라. 준호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단어였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마을 뒤편 단풍산으로 향했습니다. 은희의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붉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산길을 걸으며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은희는 두 아들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준호야, 민수야. 은희가 단풍나무 아래에서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많이 미안해. 준호에게는 40년간 찾지 못해서, 민수에게는 진실을 숨겨서. 어머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 내가 낳은 아들이든 아니든 너희 둘 다 내 가슴으로 키운 내 아들이야. 민수는 40년 동안 내 사랑을 받았고 준호는 이제부터라도 내 사랑을 받을 거야.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아들이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 아들아. 민수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진짜 형제예요. 형님이라고? 네, 준호 형님. 저보다 이 시간 먼저 태어나셨으니까요. 준호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진짜 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져 내리는 가운데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 비밀과 상처를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진도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붉은 단풍 아래서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다시 묶인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